IGO TFT 제조 공정에 작은 사람 모델을 적용한 반도체 R&D 활용 연구 방안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먼저 알아보면 첫 번째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간단한 이유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오늘 발표의 핵심인 단순 공학적 정의와 작은 사람 모델의 비교를 보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오늘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기존의 아모르퍼스 실리콘과 LTPS는 TV와 휴대폰과 같은 많은 분야에 사용되었지만 투명 그리고 수백 인치 이상의 대형 디스플레이는 각각의 이 낮은 전자이동도와 비싼 단가 그리고 낮은 분율도로 인해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옥사이드 TFT의 경우 아모르퍼스 실리콘보다 높은 전자이동도를 가지고 있고 LTPS보다 더 높은 질성 그리고 저렴한 단가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이 적절한 평가를 받아 그 연구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여 저희는 옥사이드 TFT 중 산화막을 IGGO로 사용하는 IGGO TFT를 졸업작품 주제로 사용하게 되었고, 사진에서 볼 수 있으시다시피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TFT라는 분야는 저희 반도체를 전공한 대학생에게도 너무 어려운 수식과 전문적인 용어로 이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한 팀원이 이 TFT에 트리즈를 적용해보자는 수업 시간에 매번 트리즈를 적용해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렇게 IGGO에 트리즈를 적용하여 학부생이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TFT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TFT는 얇은 필름 형태인 방막으로 이루어진 트랜지스터입니다. 특정 전압 이상이 가해지면서 전류량을 조절하여 각 서브 픽셀 하나하나를 켜고 끄는 이 전기적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이 TFT를 증자시키는 장비 중 한 가지인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의 내부 구조를 보면 이렇게 아르곤이 들어와 이 챔버 내부에 플라즈마를 형성시키고 이 타겟에 부딪혀 타겟 물질을 기판 위에 증착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퍼터링 시스템은 크게 4가지 중요 구성 요소와 그 변수에 따라서 방막의 특성이 방막의 성질이 크게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진공의 형성, 그리고 플라즈마의 발생, 타겟 물질의 선정, 기판의 상태가 그 방막의 성질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또한 에너지를 얼마나 전달할지, 그리고 내부 압력은 얼마나 설정할지, 가스 분압을 어떻게 조절할지도 잘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IGGO TFT를 졸업작품으로 선정하고 이 트리즈를 접목시키게 된 연구 배경과 TFT가 무엇인지, 그리고 옥사이드 TFT의 중요성,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이 TFT를 증식시키는 방식인 스퍼터를 알아보았고, 다음은 트리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고체와 액체를 설명하는 정의입니다. 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트리즈의 작은 사람 모델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고체의 낮은 자유도와 이 액체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이 트리즈의 작은 사람 모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문제 자체를 의인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그림과 용어로 변경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트리즈의 작은 사람 모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발표의 핵심인 IGGO TFT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단순 공학적으로 설명하는 류대한 학생과 이 IGGO TFT의 동작 원리에 작은 사람 모델을 적용시킨 정민수 학생의 비교 설명을 통해 그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IGGO TFT의 구조와 각 층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저희가 제작한 IGGO TFT의 구조입니다. 먼저 제일 밑에부터 P형으로 도핑된 실리콘 기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판뿐만 아니라 게이트 역할을 동시에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TFT에서는 글라스 기판을 사용하고 게이트는 다른 물질을 증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게이트 인슐레이터 층입니다. 이 게이트 인슐레이터 층은 SiO2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누설 전류를 막아주기도 하고 그 전기 쌍극자에 의한 폴라리제이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IGGO 액티브 레이어입니다. 이 부분은 TFT에서 가장 중요한 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착을 시킬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인트윈식 디펙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 인트윈식 디펙에는 식육형인 징크 인터스티셜과 산소 공공의 옥시전 베이컨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디펙은 전자가 이동하는 데 이동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전극 역할을 해주는 소스와 드레인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용 중에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 계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해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매우 쉽게 작은 사람 모델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그림은 건물과 작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 건물 안에 있는 작은 사람들은 바로 IGGO TFT를 작은 사람 모델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은 작은 사람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 층마다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층을 보면은 SiO2라는 사람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분리된 쌍극자를 들고 있는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2층에는 실리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에는 마이너스 사람과 플러스 정도로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위에 3층은 1층과 마찬가지로 SiO2 사람이 쌍극자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2층은 2층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향을 4층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 4층인데요. 4층은 자유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자유전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A동 5층과 B동 5층은 이제 자유전자들의 이출구 공간으로 TFT에서는 전극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제대로 TFT와 반도체에 대해서 알려면은 제대로 된 용어랑 수식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먼저 그러면 다음으로 TFT의 작동 원리 중 컷오프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컷오프 모드는 게이트 전압이 트레스홀드 볼티지보다 작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여기 보시다시피 IGGO 액티브 레이어에 채널이 형성되지 못해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자유전자가 이동하지 못하여 전류도 흐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즉, 이 부분은 TFT가 꺼져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해하기도 쉬우시게 이렇게 글로도 써드렸습니다. 이게 글로 쓴다고 이해가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 또한 제가 듣기에는 이해가 좀 가지 않는데요. 제가 한번 작은 사람 모델을 이용해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층에다가 아주 작은 플러스 전압을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작은 크기의 플러스 전압이 인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작은 전압에 의해서 각 층에 있는 자유전자 혹은 전공들이 이 영향을 잘 받지 못하게 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되어 저기 B동 5층을 통해 출구 쪽으로 나가는 자유전자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전류값이 0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전자기기의 오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대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리니어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니어 모드는 보이시다시피 게이트 전압이 트레스홀드 볼티지보다 크고
드레인 전압이 게이트 볼티지와 트레스홀드 볼티지의 차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흐르는 드레인 전류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IGGO 액티브 레이어의 채널이 형성됨에 따라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자유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이때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드레인 전압에 따라 드레인 전류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저희 지도교수 송유영 교수님의 트리즈 수업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게다가 여기 보시면 뭔지도 모를 공식까지 생겼습니다. 솔직히 이 공식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컷오프 모드에서는 작은 전압을 인가했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좀 더 큰 플러스 전압을 주게 되면은 저렇게 플러스 정보는 청력에게 멀어지게 되고 마이너스인 자유전자는 인력에게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3층에는 쌍극자가 한쪽 방향으로 배열되게 됩니다. 잠깐만, 3층이 지금 SiO2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4, 5층에서도 이러한 영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밑에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자유전자들이 각 층의 합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시점은 저 파란 현관 부분인데요. 저 파란 현관 부분은 A동 5층으로부터 B동 5층으로의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말합니다. 저 통로가 바로 채널입니다. 이제 채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다음은 출구 쪽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은 입구 쪽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4층 통로에 있는 채널로 움직이게 되고 4층 통로를 통해서 B동 5층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점이 이 장애물들로 인해서 자유전자들의 움직임이 방해되고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자유전자들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출구 쪽에 전압을 증가하게 된다면 그만큼 전자수도, 나가는 전자수도 많아지겠죠. 보시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작은 사람들이 훨씬 이해하기 쉬운 것 같다고 저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츄레이션 모드입니다. 이 세츄레이션 모드에서는 게이트 전압이 트레스홀드 볼티지보다 큰 건 동일하지만 드레인 전압이 게이트 전압과 트레스홀드 볼티지보다 훨씬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전류에 대한 공식도 이전 리니어 모드와 다르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너무 큰 드레인 전압에 의해서 IGGO 액티브 레이어 사이의 공비층, 즉 디플리션 리전이 커지게 되면서 채널층이 짧아지는 핀치 오프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자유전자가 이동할 수 있지만 이 채널층을 이동한다기보다는 큰 드레인 전압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장에 의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유전자들은 산란이 되거나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잃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전처럼 리니어하기보다는 드레인 전압에 따라 드레인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앞에 발표했던 유대한 학생이 말한 것처럼 조건이 있습니다. 드레인인 출구 쪽에서 매우 큰 전압을 인가했을 때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자유전자가 위로 끌어당겨져 통로가 이렇게 짧아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자유전자들은 짧아지는 통로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짧아진 통로로 인해서 아무리 전압의 세기가 하더라도 이제 자유전자 수는 일정한 수만 이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확실히 작은 사람 모델을 이용하시는 게 더 직관적으로 보이시지 않나요? 다음은 TFT가 아닌 스퍼터 공정의 작은 사람 모델을 적용한 예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더 쉽게 저희가 원하는 층을 상태 파악을 할 수 있으며 그 상태 파악을 통해 원하는 층의 공정상에서의 변수를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루어진 작은 사람으로는 이제 타겟으로 IgGO가 있고 플라즈마 내부에 있는 아르곤 양인과 전자 그리고 샘플로 구성해봤습니다. 일단 이 페이지는요, 낮은 에너지가 인가였을 텐데요. 한번 IgG 타겟 위쪽에 작은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플라즈마 내부에 있는 플러스인 아르곤 양이온이 느린 속력으로 이제 IgG 타겟과 충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속력으로, 느린 속력으로 충돌하게 되면은 IgG 입자에게 충격만 줄 뿐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적절한 에너지를 인가했을 텐데요. 이때는 좀 더 큰 전압을 한번 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플라즈마 내부에 있는 아르곤 양이온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충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IgG 입자가 떨어지게 되고 이 떨어진 IgG 입자는 기판 위에 떨어져 붙게 됩니다. 다음은 너무 큰 에너지가 가해졌을 텐데요. 더 큰 전압의 크기로 한번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큰 에너지로 인가하게 된다면 아르곤 양이온이 그 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IgG 타겟과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IgG 타겟을 떼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스스로 박혀버리게 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작은 사람 모델을 이용한다면 현상 혹은 물질에 대한 물리적 개념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반도체 R&D 분야에 적용한다면 빠르게 성장하는 반도체 산업의 여러 기술들을 보다 더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반도체 R&D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공학적 분야에서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트리지 분야와 여러 공학적 분야가 융합이 돼서 무한한 발전을 이룬다면 SK 하이닉스의 트리지 보급률 50%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시간 감사합니다.